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겁니다. 믿기지 않아요. 나는 순대국밥집 엄마예요. 20살에 시집 왔어. 칼 잡았고, 59에 혼자가 됐고, 지금은 62이지만 아직 불 꺼질 때 모락모락 나는 김을 보면요. 심장이 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나에겐 두 아이가 있어요. 아들은 현실적이고 딸은 마음이 여려요. 둘 다 바쁘대요.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하죠. 괜찮다. 엄마는 일하면 된다. 근데 진짜 괜찮을까요? 손님들이 말해요. 아주머니 국물이 미쳤어요. 나는 웃어요. 아무리 끓여도 외로움은 안 졸아들더라고요. 묘하죠. 어제 새벽 육수통 저으며 혼잣말했어요.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 자신에게 보고하듯. 버릇이 됐어요. 듣는 사람은 없는데요. 나라도 들어줘야 하니까요. 당신도 알 거예요. 노후는요, 갑자기 오지 않아요. 슬금슬금 와요. 발자국 소리도 없어요. 가게 불 꺼지고 의자 올려놓으면 그때야 보입니다. 내 그림자 길더라고요. 그래도 설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영업자 역량 강화 실버 사장님 특별 프로그램 교육 받으시면 지원금을 준다네요. 내 인생에 지원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나는 앞치마 벗고 교육장에 갔어요. 젊은 강사가 말했죠. 사장님들 브랜딩이 핵심입니다. 브랜딩이 뭐냐고요?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내 이름에 책임을 붙이는 일. 그래서 종이에 크게 썼죠. 박순자의 순정 국밥 웃지 마요. 나 나름대로 진지했어요. 교육이 재밌었어요. 사진 찍는 법, 손님 후기 다는 법, 온라인 예약. 나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구나. 숨통이 트였죠. 사장님 교육 수료하시면 간판 교체 지원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오래된 네온 간판 비만 오면 지직거렸거든요. 그날 밤 나는 딸아이에게 톡을 보냈어요. 엄마, 간판 바꾼다. 딸이 하트 붙여 답했어요. 엄마 멋져 그 한 줄이. 나를 이틀은 버티게 했어요. 별거 아닌데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지원은. 임대차 2년 이상 자녀가 필수래요. 내 계약은 6개월 남았어요. 건물주 아저씨는 말했죠. 연장? 글쎄 요즘 시세가 올랐어. 싫다는 뜻이었어요. 돈 더 내라는 말이었죠. 나는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원가 가스비 인건비 월세 인상 남는 게 없었어요. 내가 없어지겠더라고요. 그래도 포기 못했어요. 왜냐면 매일 오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아주머니 오늘도 국물 좀 진하게. 그 말이 나를 살려요. 그래서 나는 건물주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저 오래 있었잖아요. 열쇠도 처음 그대로예요. 그가 웃더군요. 아주머니 시장은 냉정해요. 냉정 그 말 참 차갑죠. 그날 밤 가게 문 앞에서 나는 꾸벅 인사했어요. 내일도 잘 부탁해. 문짝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삐걱 그 소리가 왜 이리 불안하던지. 새벽 장 보러 가는 길. 칼국수집 언니가 속삭였어요. 언니 위층에 부동산 붙었더라. 순간 발이 멈췄어요. 붙었더라니. 무슨 말이냐고요. 점심 무렵 정장 입은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박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축하라니요. 건물이 매각됐습니다. 임대차 정리 안내 드리러 왔습니다. 피가 머리로 확 올랐어요. 매각, 정리. 내 삶을 두 글자로 정리하겠다니요. 나는 물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교육도 받고, 지원도 준비하고, 간판도 그가 웃었어요. 서류를 탁세 소유주, 의견이요. 재개발 예정이라. 원만히 비워주시면. 이사비 소정. 원만히 그 말이 제일 비열하죠. 그날 저녁 아들이 왔어요. 엄마 주인 바뀌면 더 좋은 데로 가자. 말은 쉬워요. 돈은요, 아들이 덧붙였어요. 근데 엄마 담보로 잡혀있는 대출. 그거 정리해야 해 담보. 나는 얼어붙었어요. 언제 누가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아들이 2년 전 내 가게를 담보로 사업을 벌였다는 거요. 그는 말했어요. 엄마한테 말하려 했지. 근데 이미 돌려막고 있어서 돌려막고. 참 간단한 말이죠. 내 30년 피땀을 덮는 말. 나는 숨을 삼켰어요. 그래 내가 힘들었겠지. 입은 그렇게 말했는데. 속은 다 들어갔어요. 엄마 이번만 좀 도와줘 정리되면. 2배로 갚을게. 그 약속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엄마는 믿고 싶죠. 그게 또 함정이에요.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는 알고 있었니?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오빠가 잘해보려고. 그런데 엄마 잠깐만 버티자. 잠깐 그 잠깐이 사람을 늙게 해요. 나는 결심했어요. 남을 기다리지 않기로. 제도의 문턱을 넘기로. 내 2발로 나가보기로.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임대차가 6개월 남았어도 방법이 없을까요? 그가 말했어요. 이례적이지만 사장님 매출 증빙과 지역 기여도를 보고 예외 검토를 올려볼게요. 희망이 번졌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영수증을 모았어요. 분식이 아니라 밥이라는 자존심 소머리 선지. 대창 그날부터 오픈런 했어요. 아침 6시 문 열고 밤 10시까지 이틀 만에 손가락이 부었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예외를 얻고 싶었어. 골목 사람들이 도왔어요. 김밥집 언니가 인스타를 만들어줬고 세탁소 사장님이 글을 올려줬어요. 우리 골목 국밥은 동네 심장입니다. 그 문장이 나를 울렸어요. 나는 심장이래요 헌데. 심장은 늘 시끄러워요 뛰니까요. 손님이 늘었어요. 낯선 얼굴들이 들어왔어요. 여기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들이 사진을 찍었죠. 김이 모락모락 깍두기 반짝. 나는 웃었어요. 솔직히 행복했어요. 당신도 아시죠? 인정받는 기분 오래 못 느꼈거든요. 사흘 뒤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예외 검토 내부 논의에 올립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전화인데도 숙였어요. 그날 밤 또 혼잣말했죠. 여러분 제발 이번엔 제발.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이라고 불렀어요. 외로우면 그래요. 대상을 넓혀 불러요. 그때 2번째 일이 터졌어요. 새 건물주 측에서 내용 증명이 왔어요. 무단 홍보로 인한 간판 설치 사전 승인 위반 계약 불이익 간판은 아직 바꾸지도 않았는데요. 홍보가 죄래요. 웃기죠. 웃음이 안 나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나는 직접 찾아갔어요. 새 소유주 사무실 정장 남자가 말했어요.
사장님 건물의 일체 홍보는 당사 승인하에. 요즘은 브랜드 가치가 중요해서. 브랜드 가치, 내 삶은 값이 없고 그들의 벽돌은 값이 있대요. 나는 물었어요. 그럼 나가라는 거죠.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원만히 또 그 말 돌아오는 길 장맛비가 왔어요. 나는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손에 쥔 종이가 젖었어요. 글자가 번졌어요. 근데요, 그 번짐이 꼭 내 인생 같더라고요. 선명했던 것들이 스르르 흐려져요. 가게 문을 여니 딸이 와 있었어요. 엄마 사람들 줄 서 진짜였어요. 비를 맞고도 서 있었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누가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힘이 났죠. 잠깐, 아주 잠깐 줄 끝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섞여 있었어요. 그가 내 앞에서 모자를 벗었죠. 나는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그 얼굴 15년 전 우리 가게를 떠난 전 남편이었어요. 여기가 두 번째 반전이에요. 그가 낮게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미안, 그 말로 무얼 갚을까요? 달아난 세월을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나는 속삭였죠. 여긴 장사하는 데야 손님 드세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 많이 돌았어. 근데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어. 나는 웃었어요. 코로 뭘 바로 잡아. 이미 다 부서졌는데. 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 가게 지키는데 써봉투는 두툼했어요. 나는 열지 않았어요. 겁이 났거든요. 돈의 냄새는 늘 독하니까요. 아들이 그때 들어왔어요, 아버지. 세상이 멈췄죠. 서로의 눈이 날카로웠어요. 아들이 낮게 말했어요. 엄마, 저 사람 믿지 마. 전 남편이 웃었어요. 내가 할 소리냐? 가게 공기가 서늘해졌어요. 김이 나는데도 서늘했어요. 나는 외쳤어요. 둘 다 조용히 해. 손님들이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나는 카운터 뒤에 기대섰죠. 다리가 떨렸어요. 여긴 내 가게야. 내 땀으로 버틴 곳이야. 내 앞에서 과거랑 빚 이야기 하지 마. 그날 밤 셔터 내리고 봉투를 열었어요. 두툼한 현금 메모 한 장. 재개발 설계도 조심해라. 내 가게 표시돼 있다. 나는 손이 굳었어요. 설계도. 이미 다 정해졌다는 뜻이죠. 시장은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그냥 덮어 씌워요. 나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구청 담당자에게 보냈어요. 혹시 재개발도면 확인 가능할까요? 답이 바로 왔어요, 사장님. 그건 아직 비공개인데. 누가 그의 말이 끊겼어요. 접속이 끊긴 게 아니라 그의 말이 막히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사장 상인회, 임시총회. 꼭 와. 그 목소리 웬일로 다급하더라고요. 나는 앞치마를 더 꽉 묶었어요. 싸움은 깔끔해야 하거든요. 총회에서 도면이 떴어요. 빨간 줄 파란 칸 숫자들. 우리 골목은 정비구역 B-. 내 가게 자리엔 휴게시설 예정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외쳤어요. 누가 찬성했다고 도장 찍었어. 여기서 세 번째 반전 서류 구석 대표자 서며 내 이름이 있었어요. 박순자. 나는 비명을 삼켰어요. 저거 내 서명 아니에요. 사람들이 날 봤어요. 냉랭하게 사장님 도장은 거짓말 안 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직감했어요. 너, 내 도자.
그가 입을 떼었죠. 엄마 살려보려고, 이삽이라도 챙기려고.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찢었어요. 살리려다 죽이는 법. 그게 가족에게서도 일어나요. 나는 상인 회장에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서명 감정합시다. 사람들이 웅성대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안에 확정 일주일. 내 인생이 일주일짜리 심판대에 올랐어요. 나는 집에 가서 도장함을 열었어요. 텅 비었죠. 거기서 울지 않았어요. 울면 끝이라서요. 대신 칼을 갈았어요. 진짜 칼 말고요. 마음의 칼 내 이름을 내가 지키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나는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가게 문, 냄비 위, 계산대. 내 이름, 내 손, 내 선택 스스로에게 자꾸 들려줬어요. 남이 흔들지 못하게. 그날 점심에요.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던 언니. 그가 말했어요. 사장님 드라마, 찍자 드라마라니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언니가 웃었어요. 요즘 동네 기록 프로젝트 해. 사장님 이야기 찍어. 공모전에 내 상금 타 변호사 연결. 나는 의심부터 했어요. 공짜 도움엔 꼬리가 달렸거든요. 언니가 덧붙였어요. 우릴 믿어. 당신이 우리 배를 채웠잖아. 우리가 이제 갚을 차례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나 카메라 앞에 서본 적 없어. 언니가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말하면 돼. 당신처럼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냥 나처럼 촬영 첫날. 나는 카메라를 봤어요.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익숙한 말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누가 들어줬어요. 카메라 사람들 골목. 나는 내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의 떠남 아들의 빚 건물주의 무심. 새 소유주의 선을 말하고 나니 국물이 더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는 소리죠. 편집본이 올라갔어요. 조회수가 올랐어요. 댓글이 달렸어요. 사장님 응원합니다.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갑니다. 나는 묘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세상이 나를 본다는 건 위로이자 칼이거든요. 사흘 뒤 또 하나의 소식 구청 예외 검토 1차 통과. 나는 숨을 길게 쉬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줄 단. 임대차 연장 합의서 제출 시 최종 승인 결국. 나는 다시 같은 문턱 앞이었어요. 남의 도장 앞, 그날 밤 전 남편이 다시 왔어요. 내가 나설게 나는 경계했어요. 왜 갑자기 그가 봉투 대신 종이 뭉치를 꺼냈죠. 새 소유주 나랑 예실 있어. 빚을 갚을 기회야. 그 말 믿을 수 있을까요? 믿고 싶을까요? 나는 조건을 걸었어요. 내 앞에서 내 이름으로, 내 입으로 합의 받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사무실에서 보자. 다음 날 사무실 문 앞에서 나는 손을 꽉 쥐었죠. 내 이름, 내 손, 내 선택 속삭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정작 남자가 웃었어요. 또 뵙네요. 박 사장님, 나는 먼저 말했어요. 임대 연장 2년 간판, 교체 허가, 홍보 승인 문서로 주세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대신 권리금 포기. 그 단어 사람을 무너뜨려요. 여기서 멈출게요. 심장 소리가 커지네요. 당신도 궁금하죠? 내가 뭘 택했는지, 누가 누구를 또 배신할지. 잠깐만요.
한마디만요.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계속 듣고 싶다면 눌러주세요. 다음엔요, 더 깊은 비밀을 열 겁니다. 서명 위조의 진짜 손전, 남편의 오래된 빚, 그리고 내 이름을 되찾는 방법. 끝까지 가요. 우리 나도 아직 불 꺼지지 않았거든요. 사무실 공기는 무겁고 나는 숨을 죽였어요. 새 소유주와 전 남편, 그리고 나 세 사람이 마주 앉았죠. 정작 남자가 말을 꺼냈어요. 박 사장님 권리금 포기만 동의하시면 2년 보장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전 남편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어요. 그딴 조건 없어, 내 놈. 나 기억 안 나냐? 순간 정작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혹시 최성우? 내 귀가 번쩍 뜨였어요. 최성우, 내 전 남편 이름이죠. 둘이 무슨 관계라는 거죠? 성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 아버지 사업 말아먹을 때 내가 같이 빚진 사람이야. 이제 갚을 차례지 순간. 정작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얘기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 나는 얼른 끼어들었죠. 잠깐. 내 가게 문제는 내 앞에서 해결해. 과거 얘기 그만하고.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런데 정작 남자가 비아냥대듯 웃었어요. 사장님 잘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포기하시면 이사비 두둑히 챙기실 수 있어요. 이사비 그 단어가 내 귀에 독처럼 스며들었어요. 내 30년 피땀을 이사비라는 이름으로 치환한다니. 그때 성호가 내 앞에 손을 내밀었어요. 순자야. 이번만은 날 믿어. 같이 싸우자. 나는 차갑게 잘랐어요. 넌 이미 날 버렸어. 다시 믿을 생각 없어. 사무실을 뛰쳐나온 나는 그대로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비가 또 쏟아졌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뛰었지만 나는 그냥 맞았어요. 피할 것도 없었어요. 이미 젖을 대로 젖은 인생이었으니까. 다음 날 상인의 총무가 나를 불렀어요. 박 사장님. 오늘 시청에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 나온대.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장 확인이란 말은 사실상 철거 예고나 다름없거든요. 나는 가게 불을 켰어요.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선지가 끓고 깍두기가 반짝였죠. 얘들아, 오늘은 잘 부탁한다. 나는 재료들한테 중얼거렸어요. 점심 무렵 공무원 2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젊은 여자, 하나는 중년 남자였죠. 여자가 말했어요. 여기가 박순자 사장님 가게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수첩에 적으며 말했어요. 지역 기여도, 평가, 항목이 있어요. 평소 활동 내역 말씀해 주세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15년 동안 이 골목에서만 국밥 팔았어요. 하루에. 어르신들 10명은 꼭 챙겼고요. 무료로 드린 날도 많아요. 영수증도 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었죠. 여자가 내 눈을 보더니 살짝 미소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검토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때 남자 공무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종이를 보자 숨이 막혔어요. 거기엔 내 서명이 있었어요. 재개발 동의서.
또 그 종이 또 내 이름 내가 외쳤어요. 저거. 내 서명 아니에요. 위조예요.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위조인지 아닌지는 서명 감정 후에야 알 수 있죠. 그때까지는 유효합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여자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사장님 증거만 있으면 뒤집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어요. 저녁 가게에 불을 끄려는데 문틈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진짜 서명자는 내 곁에 있다. 밤 11시. 다리 밑으로 와라. 익명의 글씨체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더 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안 갈 수 없었어요. 내 이름이 달린 일이니까. 밤 11시 다리 밑은 어둡고 축축했어요. 나는 두 손을 꽉 쥐고 기다렸어요. 그때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가까이 와서 모자를 벗은 사람. 내 딸이었어요.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너.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서명. 내가 했어. 여기가 네 번째 반전이에요.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오빠가 부탁했어. 엄마 힘들까 봐. 그냥 이삽이라도 챙기자고. 나도 그게 엄마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날 배신했니? 딸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줘.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걸 고칠 방법이 있어.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내 자식이 내 등에 칼을 꽂았다니 하지만 또 내 자식이 내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 인생은 왜 이토록 배신으로 얼룩진 걸까요? 남편의 배신 아들의 빚 딸에 서명하지만 그 배신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게 내 유일한 존엄이었으니까. 나는 결심했어요. 끝까지 간다. 내 이름을 되찾는다. 설령 가족이라도, 설령 피부치라도. 이 싸움은 내가 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과 함께 구청으로 갔어요. 담당자를 찾아가 말했어요. 서명 위조 증언. 여기 있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위조 맞아요. 담당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큰일인데요. 바로 조사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그제야 조금 숨이 트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돌아오는 길.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 사장님 감히 시비를 거시네요. 낯선 남자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 당신 가게 지켜질 거라 생각 마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제 이 싸움은 더러운 음모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요. 그날 밤 가게 불을 다시 켰어요. 불을 보면 마음이 진정돼요. 끓는 소리, 지글거리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겁내지 마.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아침 일찍 전 남편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시장 상인연합. 긴급 간담회 같이 가자. 나는 단답으로 보냈죠. 혼자 간다. 문을 여니 첫 손님이 서 있었어요. 전날 나를 일으켜줬던 여자 공무원. 그녀가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조용히 움직이세요. 누군가 감시하고 있어요. 나는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끝까지 가볼게요. 점심 피크가 지나자 상인연합 간담회에 갔어요. 사람들이 떠들었어요. 서명 위조라잖아. 그래도 개발해야 동네가 산다고. 나는 손을 들었어요.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제 도장을 훔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비웃었어요. 새 소유주 측 법무팀 사람. 그가 말했죠. 위조라면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유효. 나는 대답했어요. 증명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제 손님들 앞에 서보셨어요? 국밥 한 숟가락에 위로를 하세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감정은 사업과 별개죠. 그때 상인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조용 서명 감정 신청 의결 찬성 손숲처럼 손이 올라갔어요. 나는 작게 숨을 쉬었어요.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 박사자. 내 남편 그 인간 지르게 많아. 나직은 비열한 톤 정장 남자였어요. 그 인간 엮어서 너도 끝낼 수 있어. 조건은 간단해. 임대 연장 포기. 나는 한 단어만 말했어요. 거절 그리고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명확했어요. 가게로 돌아오니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죠. 엄마, 나 경찰서 가서 자진 신고할래.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차는 담당자 통해. 우리 편을 잃으면 안 돼. 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배우자. 진짜로 사는 법. 저녁 장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장 남자. 그리고 덩치 큰 2명. 손님들이 웅성거렸죠. 정장이 웃었어요. 점검 왔습니다. 위생. 나는 카운터 밖으로 나와 말했어요. 장난치지 마세요. 구청은 이미 오전에 다녀갔습니다. 그가 서류를 흔들었어요. 사적 점검입니다. 건물 관리 차원. 덩치들이 창고를 열고 냄비를 들추려 했어요. 내가 막았죠. 여긴 내 부엌이야. 허락 없인 못 들어와. 그 순간 누군가가 경찰 불러 하고 외쳤어요. 세탁소 사장님이었죠. 김밥집 언니가 휴대폰으로 바로 신고했어요. 정장 남자가 씩 웃더니 중얼거렸어요. 동네가 시끄럽네. 그들은 슬그머니 물러났어요. 문이 닫히자 박수가 났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버팁니다. 그날 밤, 전 남편이 문자 한 줄을 보냈어요. 내일 그 인간의 약점 공개한다. 나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레시피 노트를 펼쳤죠. 국물 온도, 소금 그램, 파의 숨. 나는 숫자 사이에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숫자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상인회 게시판에 문서가 붙었어요. 재개발 수의계약 관련 내부 공문 유출건 검토. 익명 발신. 첨부 파일 목록. 이거 누가 올린 거야?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내 휴대폰이 울렸죠. 봤지? 시작이야. 전 남편이었어요. 정오. 상인회 임시 브리핑. 전 남편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난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도망쳤고
빚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죠. 그가 USB를 들었어요. 여기 새 소유주와 특정 공무원 사이에 로비 정황, 일정표, 문자, 녹취. 정작 남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허위야, 개인정보 유출이야. 전 남편이 담담히 말했어요. 사실이면 유출이 아니지. 여기서 5번째 반전. USB를 화면에 연결하자 첫 파일 제목이 떴어요. 박순자 가게 처리건. 내 이름이 또 박혀 있었어요. 회의록. 서명 확보 완료. 여론 무마위해 이사비 상향 검토. 나는 딱딱해진 목으로 말했어요. 저 문장. 누가 쓴 거죠?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화면에 발신자 이니셜이 뜨자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이니셜은 2글자. 여자 공무원의 이름과 같았어요. 나는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 나를 일으켜 세워준 그 사람. 정말 그럴 리가 있나. 사람들의 눈이 나를 봤어요. 누군가는 속삭였죠. 역시 다 한통속이야. 그때 문이 열리며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숨이 가빴죠. 그거 제 계정 맞아요.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회의장은 웅성거렸어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USB를 꺼냈어요. 실명 고발하러 왔습니다. 제 계정 도용. 내부자. 6번째 반전이 터졌죠. 그녀가 말했어요. 도용자는 제 상사입니다. 이니셜은 같아요. 하지만 끝 글자가 달라요. 일부러 줄였어요. 그녀는 감정보고서와 접속 로그를 내놨죠. 시간, IP, 위치. 정작 남자가 비웃었어요. 그딴 걸 누가 믿어. 순간 상인회장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상인회 법률지원단입니다. 방금 자료는 포렌식 절차로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록 내용 중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소지가 있습니다. 정식 고발을 준비하겠습니다. 회의장은 박수와 야유가 뒤섞였어요. 나는 여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녀가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어요. 사장님, 끝까지 함께 갈게요. 그날 오후, 내 가게에 손님이 폭주했어요. 카메라 팀도 왔어요. 사장님, 인터뷰 가능하세요? 나는 마이크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제 이름을 제 손으로 지키려 합니다. 한 문장, 그리고 미소. 그게 다였어요. 영상이 올라가고 댓글이 폭발했어요. 사장님, 힘내요. 국밥 먹으러 갑니다. 도용한 놈 잡아야죠. 나는 한 줄 한 줄 소리 내읽었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덧붙였죠. 구독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문틈으로 봉투가 하나 밀려왔어요. 열어보니 사진 몇 장. 정작 남자와 어떤 고위 인사가 술잔을 부딪히는 장면. 뒷면에 짧은 글. 다리 밑, 어제 그 자리. 내일 자정. 나는 전 남편과 딸에게 알렸어요. 위험할 수 있어. 같이 가지 마.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혼자 보내지 않아. 전 남편이 말했죠. 이번엔 내가 앞에 설게. 자정.
다리 밑. 우리는 셋이 섰고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어요. 후드를 깊게 눌러 쓴 사람. 시간 없어. 그가 들고 있던 봉투를 내 손에 쥐어줬어요. 보도자료, 내부 회계, 가짜 컨설팅 비용, 이름 다 있어. 나는 물었어요. 왜 나에게? 그가 낮게 웃었어요. 너는 팔지 않잖아. 그리고 돌아섰죠. 딸이 속삭였어요. 엄마, 이거 진짜야? 나는 봉투를 더 꼭 쥐었어요. 진짜든 가짜든 검증해서 쓰자. 절차대로. 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기자에게 연결해 볼게. 다음 날,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성급한 공개는 위험합니다. 포렌식 먼저, 그리고 기자 브리핑 동시. 나는 동의했어요. 그 순서로 갑시다. 하루가 길었어요. 그 사이에도 가게는 돌아갔어요. 국물은 끓고, 밥은 뜸들고, 손님은 웃고, 나는 국자를 돌리며 생각했어요. 이게 삶이지. 싸움도 삶이고, 밥도 삶. 저녁 무렵. 한 남자가 홀로 앉았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말이 없고, 나는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죠. 뜨거우니 천천히 드세요. 그가 모자를 들어 올렸어요. 아들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나 경찰에 갔다 왔어. 나도 진술했어. 나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잘했다. 그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근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나 누군가에게 휘둘렸어. 7번째 반전. 아들은 떨리는 목으로 털어놨어요. 정작 남자. 그 사람이 내 계좌를 쥐고 있었어. 카드 돌려막기 도와준다며 접근했어. 그리고 엄마 도장을 요구했어. 잠깐만 빌리자고.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도 내가 멈출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잖아. 아들이 울먹였어요. 맞아. 그래서 책임질게.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책임은 혼자 지는 게 아니야. 하지만 선택은 내가 해야 해.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도망 안 갈게.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문서 위조 및 강요, 혐의로 몇 명 소환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죠. 시작이구나. 정오.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상인회 변호사, 나 여자 공무원. 우리는 나란히 섰어요.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히 말했어요. 저는 국밥을 끓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합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훔쳤습니다. 저는 이름을 되찾으려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전 남편과의 관계는? 아들과 딸의 책임은? 새 소유주와의 협상은?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관계는 회복 중. 책임은 법과 양심에 따라. 협상은 문서로. 기자회견이 끝나자 정작 남자가 인파를 뚫고 다가왔어요. 박 사장, 너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끝까지. 그날 밤, 가게 문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짧은 카드.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살렸어요. 서명은 B-2 주민 1동. 나는 카드에 입을 대고 속삭였죠.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요. 다음 날, 포렌식 1차 결과가 나왔어요. 문서 작성자, 내부 계정 A, 외부 접속 흔적, 로비선 거래 정황 파일 존재.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영장 신청 갑니다. 나는 물었어요. 임대 연장 합의서는요? 여자 공무원이 답했죠. 조건부 문구를 바꿉니다. 조사 종결 전 보호 기간 1년 보장. 당장 시행 요청하겠습니다. 잠깐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1년 살아있네. 하지만 곧바로 알았죠. 1년은 싸우라는 시간이지 쉬라는 시간이 아니야. 그날 저녁 전 남편이 조용히 고백했어요. 나 병이 있어. 간경화. 오래 못 버틸 수도 있어. 8번째 반전이었어요. 나는 의자를 붙여 앉았죠. 왜 이제 말해?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때는 도망쳤고, 지금은 갚고 싶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끝까지 옆에서.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자. 그 다음 날, 새 소유주 측이 협상장을 제안했어요. 조건을 다시 내걸었죠. 임대 2년 보장, 간판 교체 허가, 홍보 자유, 단, 개발 착수 시사전 합의. 변호사가 귓속 말했어요. 이건 그들이 밀린 거예요. 하지만 사전 합의 조항이 독입니다. 나는 입을 열었어요. 사전 합의는 주민총회 공개 표결로 바꿉니다. 영상 공개 포함. 정작 남자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건 무리야. 여자 공무원이 말했다. 가능합니다. 지침상 주민 참여 절차로 전환하면 돼요. 방이 술렁였어요. 정작 남자가 이를 갈았죠. 좋아. 대신 권리금. 언급 금지. 나는 미소 지었어요. 언급하지 않아도 돼요. 남의 피값을 숫자로 흥정하지 않겠습니다. 협상이 끝나갈 무렵. 정작 남자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그래도 넌 진다. 나는 빤히 봤어요. 매일 끓는 냄비 앞에서 배운 게 있어요. 약불로 오래 가면 결국 진국이 돼요. 난 약불로 오래 갈 겁니다. 합의 초안이 인쇄됐어요. 4일란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내 손으로 썼어요. 박순자. 한 획, 한 획. 내 생애 가장 또렷한 글씨. 밖으로 나오니 비가 그쳤어요. 골목 공기가 맑았죠. 딸이 내 팔을 잡았어요. 엄마, 좀 쉬어. 나는 크게 들이마셨죠. 좀 쉬어졌다. 그날 밤, 나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짧게 말하고, 길게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에요. 저는 오늘 제 이름을 제 손으로 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국물처럼 뜨거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아침,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아들. 그리고 그 옆에 눈을 붉힌 전 남편. 나는 둘을 안으로 들였어요. 밥부터 먹자.
세 사람 앞에 국을 놓았어요. 김이 피어올랐죠.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국은 우리가 다시 사는 연습이야. 아들이 수저를 들었어요. 전 남편이 따라 들었죠. 나도 들었어요. 세 숟가락. 동시에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 문자. 영장. 나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어제 뉴스 봤어요. 오늘은 선지 2배요. 사진 찍어도 돼요? 나는 웃었어요. 찍어요. 대신 많이 먹고 가요. 점심이 한창일 때 여자 공무원이 들어와 손을 흔들었어요. 사장님, 보호 기간 공문 떨어졌어요. 공식 1년. 주방에서 환호가 터졌죠. 깍두기에서 반짝이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함께 싸워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웃었죠. 국밥 힘이죠. 하루가 저물 무렵 가게 벽에 작은 액자를 걸었어요. 내 이름, 내 손, 내 선택. 나는 속삭였어요. 잊지 말자. 밤. 셔터를 내리며 당신에게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요. 다음은요. 법정에서 그리고 총회에서. 마지막 반전 준비돼 있어요. 숨을 고르고 덧붙였죠.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한 분만 꼭 공유해 주세요. 나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한 발 다가왔어요. 낯선 웃음, 정작 남자였죠. 그가 낮게 말했어요. 내일 너희 가게 안전할까?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일 우리 골목 함께 설 거야. 그가 피식 웃었어요. 두고 보지. 그는 사라졌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불을 켰어요. 약불. 오래. 진국. 그리고 혼잣말했어요.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일은 내가 씁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번호 표시 제한. 망설이다가 받았죠. 박 사장. 오늘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 정작 남자가 아니었어요. 본론만 말하죠. 당신 목소리는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내 말의 상대가 잠시 멈췄어요. 좋습니다. 그럼 거래를 하나 제안하죠. 당신이 포기하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가족까지 협박합니까? 그가 비웃었어요. 당신이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약한 고리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가족. 나를 배신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 심장이에요. 나는 결심했어요. 숨지 말자. 정면으로 나서자. 다음 날 변호사와 딸, 아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협박 전화 받았습니다. 가족 언급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신 기록 확보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랬어요.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 언론전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웃었어요.
30년 동안 끓인 국물 앞에서 온갖 잔소리를 다 들어봤습니다. 무슨 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손을 들었어요. 엄마, 이번엔 내가 먼저 나설게. 도망 안 간다고 했잖아. 딸도 말했어요. 나도요. 기자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할게요. 이제 숨지 않을래요. 나는 두 아이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이제야 우리 가족이 같이 서네. 며칠 뒤 첫 법정 심리가 열렸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줄줄 흘렀어요. 피고석에 정장 남자와 그 측근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여유가 묻어났죠. 돈과 권력 있으면 이긴다는 표정이었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자문서 위조, 강요, 로비 혐의. 피고들은 부인합니까? 정장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건 오해입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뛰었어요.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증언대에 섰어요. 저는 30년 동안 순대국밥집을 했습니다. 제 손님들, 제 아이들, 제 동네가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이름을 훔쳤습니다. 제 도장을, 제 삶을. 저는 그걸 되찾으려 여기 왔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기자들의 키보드 소리마저 멈췄어요. 그때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언 기록하겠습니다. 심리 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사장님,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웃었어요. 무서우니까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가실 겁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어요. 끝까지 갑니다. 제 이름이니까요. 며칠 뒤, 전 남편이 쓰러졌어요. 간경화가 악화됐던 거예요. 병실에서 그가 속삭였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난 이제 곁을 오래 못 지켜.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라도 옆에 와줬잖아. 그걸로 됐어. 이번엔 도망치지 마. 마지막까지 서 있어.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번엔 우리 셋이 같이 버틸게요. 딸도 손을 얹었어요. 우리가 가족 맞죠?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요.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게 몇 년 만인지 몰랐거든요. 며칠 뒤 두 번째 심리가 열렸어요. 이번엔 포렌식 보고서가 제출됐어요. 문서 작성자는 피고 측근 계정, 접속 위치, 시각, 기기 모두 일치.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변명 있습니까? 정장 남자가 침묵했어요. 그제야 얼굴이 굳어졌죠. 그날 법정을 나서자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쳤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나는 눈물이 터졌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버팁니다. 밤이 되자 가게 앞에 손님들이 모였어요. 사장님, 응원하려고 왔습니다. 이 골목은 우리 거예요. 국밥 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사드릴게요.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줬어요. 나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드려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했어요. 사장님, 이건 밥값이 아니라 마음값이에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면서 국밥을 끓였어요.
눈물이 육수에 떨어졌지만 맛은 더 진해졌어요. 세 번째 심리날. 결정적 증거가 공개됐어요. 내부 회계 장부, 로비 자금 흐름. 판사가 단호히 말했어요. 본 사건, 기소 유지. 피고들, 추가 조사 착수. 정작 남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법정을 나오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이름, 내 손, 내 선택. 끝까지 간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총회 날이 다가왔어요. 주민 투표로 재개발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국밥을 끓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를 채우는 게 제 일입니다. 오늘은 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이름을, 제 가게를, 우리 골목을 지켜주십시오. 투표가 시작됐어요. 한 표, 두 표, 세 표. 손에 땀이 줄줄 흘렀어요. 결과 발표. 반대 68%, 찬성 32%, 재개발안 부결. 순간 환호성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끌어안았어요. 나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살았다. 우리 골목이 살았다. 그날 밤, 가족 4명이 모여 국밥을 먹었어요. 아들, 딸, 전 남편, 그리고 나. 나는 말했어요.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배신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같이 앉아 있네요.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물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나는 그 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내일이 있네요.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골목이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나는 가게 문 앞에서 작은 팻말을 걸었어요. 박순자의 순정국밥. 우리 동네가 지켜낸 이름. 손님들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사장님, 축하해요. 오늘은 제가 계산합니다. 국밥 한 그릇에 이런 역사가 담길 줄은 몰랐네요. 나는 국자를 돌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어제는 눈물로 끓였고 오늘은 웃음으로 끓인다. 점심 무렵 구청 담당자와 여자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서류를 내밀었어요. 보호 기간 1년 정식 확정됐습니다. 이후 연장 절차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서류를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으로 싸웠어요. 제 손으로 지켰습니다. 여자 공무원이 웃었어요. 사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브랜딩 시작해 보세요. 순정국밥, 전국 브랜드 될 겁니다. 나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연예인처럼 팬 사인회도 해야 하나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 웃음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저녁 무렵, 병실에 들렀어요. 전 남편은 여전히 힘겨웠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린 이미 과거로 충분히 싸웠어. 이제는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 그게 갚는 거야. 그는 힘겹게 웃었어요. 그래. 이번엔 안 도망칠게. 아이들이 옆에 서 있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다시 일 시작했어. 작은 배달 일이지만 빚부터 갚을 거야. 딸도 말했어요. 엄마, 나도 복지관 봉사 다시 할래. 잘못한 거 갚고 싶어. 나는 두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래.
이제부터 우리 다 같이 이름값 하자. 며칠 뒤 가게 앞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어요. B- 이 골목 지켜낸 영웅 순대국밥집 엄마 박순자. 나는 쑥스러웠지만 웃었어요. 영웅은 무슨 그냥 밥 장사꾼이지. 영웅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였어요. 시간은 흘러서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엔 땀을 흘리며 국밥을 팔았고, 겨울엔 눈 오는 날에도 손님들을 맞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다큐멘터리 상 받았대. 우리 영상.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응. 공모전에서 대상이래.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된 거구나. 그날 밤, 가게 문 닫으며 카메라 앞에 섰어요.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골목이 무너질 뻔했죠. 가족이 갈라질 뻔했죠. 근데 결국 다시 붙었어요. 왜냐면 버틴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이 이야기는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지만 어쩌면 당신 얘기일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국밥, 누군가의 하루, 누군가의 이름. 다 똑같이 소중하니까요. 결국 나는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걸. 남편도, 아들도, 딸도, 건물주도, 소유주도 아니에요. 내 이름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자 큰 힘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 옆에 누군가도 국밥 같은 위로가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나는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어요. 골목이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뜨겁게 끓고 있었어요. 마치 다시 시작하는 삶처럼.